가족끼린 원래 이런 거야. 왜 그렇게 따져? 그럼 왜 먹는 거 굽는 거 전부 다 우리 몫이고 일하는 것도 다 우리 남편이야?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사람 마음이 넓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좁아지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 처음엔 몰랐다. 아니, 알았지만 그냥 넘겼다. 가족이니까, 아이들이 있으니까. 괜히 따지기 싫어서. 지연에게는 언니가 있다. 나이 차이는 크지 않다. 결혼은 언니가 늦었고, 아이도 지연의 아이보다 몇 살 어리다. 지연 가족은 밖으로 나가는 걸 좋아했다. 여행, 체험, 캠핑? 아이들과 함께 움직이는 시간이 삶의 일부였다. 처음엔 언니가 말했다. 다음에 갈 때 우리도 같이 가면 안 돼? 아이랑 같이 데려가고 싶어. 지연은 반가웠다. 조카도 예뻤고 아이들끼리 어울리면 좋을 것 같았다. 그 말을 듣던 날 지연은 정말 기뻤다. 가족이 더 돈독해질 거라는 기대감에 설레었다. 물론이지, 좋아, 언니. 조카도 우리 아이랑 많이 놀게 될 거야. 언니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고마워, 지연아. 넌 정말 좋은 동생이야. 그 순간 지연은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천천히 변화시킬 거라는 걸 몰랐다. 그래서 늘 같이 움직였다. 처음 여행은 설악산 캠핑이었다. 지연은 새벽부터 준비했다. 고기, 반찬, 아이들 먹을 간식, 숟가락, 포크, 냅킨까지. 남편도 도와줬다. 언니네 올 텐데 준비 잘해야지. 지연의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남편의 형제들과는 자주 모임을 가졌고,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적극적으로 챙겼다. 아버지 생신, 엄마 생일, 명절. 늘 그랬다. 누군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누군가 설거지를 하고, 누군가 아이들을 봐주고, 그 누군가는 항상 지연 가족이었다. 문제는 늘 똑같은 장면이었다. 불 앞에는 지연의 남편, 고기 굽고, 불 조절하고, 아이들이 불 가까이 안 가게 신경 쓰고, 햇빛이 점점 기울면서 남편의 얼굴은 빨개지고 있었다. 연기에 찡한 눈으로도 한 번씩 눈물을 흘렸지만, 계속 고기를 뒤집고 있었다. 형님, 아이 좀 봐줄래요? 이쪽으로 자꾸 와서. 남편이 정중하게 말했다. 형부는 다리를 쭉 펴고 누워만 있었다. 응, 괜찮아. 아이들 알아서 놀겠지. 남편은 한 손으로 고기를 쥐고 다른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 옆에서 언니는 앉아 있었고, 형부는 밥이 차려지면 와서 먹었다. 정확히는 냄새가 나면 일어났다. 아, 고기 다 된 거 같은데? 언니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이제 먹자. 지연은 밥을 푸고 국을 떴고 여러 반찬을 꺼냈다. 남편이 구운 고기를 가져왔다. 열심히 고기를 구운 탓이 손이 약간 빨갛게 변해 있었다. 언니, 먹어. 감사합니다. 이상한 말이었다. 감사합니다라니. 형부도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마치 식당 직원에게 말하듯이. 먹고 나면 그대로 누웠다. 돗자리 위에서 의자에서 언니는 핸드폰을 꺼냈다. 여보, 우리 딸 사진 좀 봐. 정말 예뻤어. 형부는 한눈을 팠다. 지연은 설거지를 시작했다. 누가 설거지를 하든 누가 아이를 보든 그건 늘 지연 가족 몫이었다. 언니는 아이 사진을 더 찍었고 형부는 핸드폰 게임을 했다. 아, 졸려. 형부가 말했다. 그럼 쉬어. 언니가 말했다. 그리고 형부는 다시 누웠다. 어느 날은 주말이었다. 형부는 일을 마치고 저녁쯤 합류했다. 빈손이었다. 지연은 생각했다. 괜찮아. 원래 같이 온 사람들 먹을 것만 준비한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형부는 차에서 내렸다. 아, 맛있는 냄새. 뭐해? 언니가 일어났다. 여보, 왔어? 형부는 지연을 슬쩍 쳐다봤다. 처제 미안한데
좀 먹어도 될까? 지연은 웃음 지었다. 물론이죠. 형부 앉으세요. 형부는 한 접시를 먹었다. 그리고 또 먹었다. 형부는 계속 먹었다. 우골스럽게 조용히 계속. 지연의 남편은 가만히 보고 있었다. 눈빛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형부는 준비된 음식의 절반 이상을 먹었고 남은 건 거의 없었다. 남편은 고기 구워주고 먹으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막상 먹으려니 남은 게 없었다. 아, 배부르다. 맛있었어. 처제. 언니도 옆에서 웃었다. 형부는 누웠다. 기재 자야겠다. 오늘 너무 피곤했어. 언니는 자신의 딸을 챙기고 있었다. 지연의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 라면을 끓였다. 아이는 이미 자고 있었다. 남편은 부엌에서 호호 불면서 라면을 먹었다. 뭐해? 지연이 물었다. 배고파서 라면 먹어. 남편이 대답했다. 아까 고기도 먹지 않았어? 형님이 다 먹었잖아.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먹었다. 하지만 지연은 봤다. 남편의 손이 조금 떨리고 있다는 걸. 이상한 건 또 있었다. 언니네는 자기들끼리 놀러 갈 땐 절대 지연이 가족을 먼저 부르지 않았다. 어느 주말 지연은 언니에게 전화를 했다. 언니, 뭐해? 아, 지연아, 우리 딸이 문제야. 자꾸 때를 써서. 그래서 우리 이제 어디 좀 가려고? 어디 가는데? 남이섬. 근데 왜? 지연의 마음이 철렁했다. 아, 그냥 날씨 좋아서. 응, 우리 가봐야겠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나중에야 알게 된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 남이섬에서 찍은 가족 사진. 언니, 형부, 조카. 셋이서 웃고 있었다. 며칠 뒤 지연은 언니와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자랑처럼 흘리는 말들. 거기 진짜 좋더라. 언니가 말했다. 사진 좀 봐. 우리 딸 여기서 진짜 예뻤어. 지연은 사진을 봤다. 아름답게 찍힌 사진들. 조카는 진짜 예뻤다. 예쁘네. 진짜 너무 좋았어. 다음엔 또 가고 싶어.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언니 다음엔 언니네 놀러 갈 때 우리도 함께 데려가줘.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니는 잠시 침묵했다. 아, 그래? 나중에. 나중은 없었다. 아이들 체험학습, 전시, 놀이공원. 그럴 땐 늘 전화가 왔다. 지연아, 우리 아이 데려갈 수 있어? 따라가도 돼? 지연은 또 고개를 끄덕였다. 첫 번째는 미술관 전시였다. 지연이 개인 예술 전시를 찾아가고 있었다. 아이를 데리고 그런데 혹시 내 딸도 데려가 주면 안 될까? 언니가 물었다. 좋아, 언니도 올래. 아, 우린 어려울 것 같은데. 형부가 주말에 자야 한대. 그냥 조카만 부탁할게. 지연은 조카의 손을 잡고 미술관에 갔다. 자신의 아이도 함께. 오, 예쁘지? 조카가 그림 앞에서 멈췄다. 이모 예뻐. 지연과 조카는 함께 전시를 봤다. 아이의 손을 잡고 설명해주고 질문을 받고 집에 가는 길 조카가 말했다. 이모 고맙습니다. 지연은 흐뭇했다. 그리고 주말이 지났다. 월요일에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언니, 형부, 조카. 놀이공원에서 모두 웃고 있었다. 지연은 화면을 길게 누르고 있었다. 지연이 직접 물었다. 언니, 놀이공원 갔어? 아, 응? 우리 왜 안 불렀어? 우리 아이도 좋아할 텐데. 언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놀이공원은 너네도 일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우리도 좀 갑자기 가게 됐어? 우리가 갈 때는 항상 언니네랑 같이 가잖아. 잠깐의 침묵. 지연아, 왜 이러니? 우린 가족잖아? 자꾸 따지게 하면 가족이 뭐가 되냐? 지연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가족이라는 말이 무기가 되고 있었다. 하지만 언니네가 먼저 계획한 일정엔 지연 가족이 없었다. 항상 그랬다. 그날 저녁 남편은 휴대폰을 봤다. 인스타그램에 올려진 사진. 우리 애도 놀이공원 좋아하는데 우리도 같이 가자고 하지. 지연의 남편이 묻자 지연은 대답했다. 갑자기 가게 된 거라 언니네만 갔대. 아,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연은 조카를 많이 챙겼다. 아이 옷도 자주 물려줬다. 거의 새 옷. 값 나가는 브랜드. 아깝지 않았다. 그땐 정말 그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다. 언니는 지연의 아이에게 선물을 준 적이 없었다. 자신의 아이에게는 언제 사주나 하고 자꾸 생각하게 됐다. 양말 한 켤레도 사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뒤늦게 마음에 걸렸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집에는 적막감이 감돌고 있었다. 아이들은 자고 외부에서의 모든 소리가 들리지 않는 밤이었다. 여보, 응, 솔직히 말해도 돼? 지연은 남편의 얼굴을 봤다. 뭔데? 난 이제 형님네랑 같이 가는 거 싫어.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뭐가 좀 맞아야지.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우린 늘 주는 쪽이잖아. 그래도 그래도? 여보, 이제 생각해봐. 우리가 뭘 받았어? 지연은 말이 없었다. 아이 생일도 우리 아이 생일에 뭘 받았어? 그냥 와서 먹고 가고 선물도 없고 우린 계속 주기만 했어. 지연의 눈물이 맺혔다. 여행 갈 때도 내가 고기 다 구워주고 우리가 밥도 챙기고 설거지도 하고 근데 우리 아이 먹을 것도 없어. 형님이 다 먹어버렸잖아. 우리도 이제 다른 가족처럼 할 거야. 우린 우리 아이한테 최선을 다하자. 형님네는 형님네대로 하는 거고 남편은 일어섰다. 내일부터 다른 계획이 생기면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해. 우린 이제 우리 아이가 먼저야. 알았어. 지연은 그 밤 많이 울었다. 남편은 거실에서 잤다. 그 말이 오래 남았다. 남편이 한 말이라서가 아니라 자신이 깨닫고 있던 말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전화가 오면 먼저 이유부터 생각하게 된다. 주말인가? 형부 일하는 날인가? 언니의 전화가 오는 패턴을 보면 주말에는 절대 전화가 없었다. 왜냐하면 주말에는 형부가 쉬니까. 형부가 쉬는 날에는 언니가 전화할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평일 오후 언니가 급하게 전화를 했다. 지연아, 미안해. 근데 우리 아이 픽업 좀. 뭐? 우리 아이 학원 끝나는데 지금 내가 일이 있어서. 언제? 4시. 내가 우리 아이 픽업하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는데. 아, 그럼 안 될까? 미안해. 지연은 자신의 일정을 취소했다. 조카를 데리러 갔다. 아이는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모, 조카가 뛰어나왔다. 지연은 웃음 지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데리러 가야 했다. 집에 들어갔을 때는 6시였다. 남편이 이미 와 있었다. 픽업했어? 응, 조카도? 응, 조카 픽업했어. 남편은 말이 없었다. 전화가 없으면 어김없이 그들은 어딘가에서 잘 놀고 있다. 어느 날, 지연이 언니에게 전화를 했다. 언니, 뭐해? 아, 우리 지금 카페야. 누구랑? 우리 3명이. 형부도 일 일찍 끝내가지고. 지연은 생각했다. 그럼 형부가 쉬는 날이네. 좋겠다. 응, 우리도 데이트하고 싶었어. 데이트. 그 단어가 지연의 가슴을 쿡 찔렀다. 지연과 남편은 언제 마지막으로 둘이서 밥을 먹었을까? 기억이 안 났다. 그리고 며칠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부탁이 온다. 다음 주에 아이 픽업 좀 해줄 수 있어? 아무 인사도 미안함도 없는 문자였다. 마치 당연한 일을 묻듯이 지연은 그 문자를 보며 답장을 미뤘다.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응했을 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지연은 생각했다. 왜 나한테만 물어봐? 형부는 못 가? 그리고 문자를 다시 읽었다. 다음 주에 아이 픽업 좀 해줄 수 있어? 단 하나의 존댓말도 미안함도 없었다. 마치 지연이 해줘야 하는 일인 것처럼. 지연은 답장하지 않았다. 이 시간 뒤 언니가 전화를 했다. 왜 답 안 해? 바빠서. 다음 주. 그날 일정이 있어서. 실제로는 없었다. 하지만 지연은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다. 그래? 그럼 괜찮아. 언니의 목소리에 무언가가 있었다. 하지만 조카는 어떻게든 픽업되었을 거다. 형부가 했든 누군가 도와줬든 지연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기로 했다. 그 다음 주 지연은 언니에게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지연은 알게 됐다. 자신이 속이 좁아진 게 아니라 너무 오래 넓게만 써왔다는 걸. 처음에는 좋아서였다. 조카를 보면 기뻤고 언니를 돕는 일이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것이 의무가 되어버렸다. 당연한 것처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걸. 그것이 문제였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게 일방적으로 흘러야 하는 건 아니었다. 사랑은 순환해야 했다. 주고받음의 균형이 있어야 했다. 아버지와 엄마가 아이를 무한정 봉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도 아이가 자라서 부모를 돌봐줄 거라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는 거였다. 하지만 언니는 지연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지 않았다. 단지 받기만 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지연은 이제 조금 덜 주기로 했다. 조금 덜 움직이고 조금 덜 베풀고 조금 더 자기 가족을 먼저 생각하기로 했다. 그 결정은 어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지겨웠으니까. 언니에게서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는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았다. 조카를 볼 때마다 자신의 아이와 비교하지 않고 싶었다. 남편의 피곤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지연은 선택했다. 가족은 가족이지만 무한정 봉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 며칠 뒤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연아, 우리 이번 주말에. 지연은 천천히 말했다. 미안해, 언니. 근데 우리 일정이 있어. 그래? 뭔데?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데.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지연은 더 이상 자신의 시간을 양보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 그럼 다음에 봐. 전화를 끊었다. 지연은 남편과 아이를 봤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감사함이 있었다. 지연과 남편 그리고 아이. 셋이 함께 밥을 먹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연은 이제 알았다. 삶에서 누구를 먼저 챙길지. 그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었다. 그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다. 언니는 가끔 전화를 했다. 지연아, 이번엔 어때? 하지만 지연은 더 이상 자동으로 응이라고 하지 않았다. 내가 확인하고 볼게. 그렇게 대답했다. 언니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다. 어떤 날은 화를 내기도 했다. 넌 뭐가 문제야? 이제 우리 아이 안 챙기고? 조카는 여전히 소중해. 근데 나도 내 아이가 소중한 거야. 그 말에 언니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다. 며칠 뒤 언니가 우유와 요구르트를 사가지고 왔다. 지연아, 미안했어. 너 좋아하는 것들? 지연은 받았다. 고마워, 언니.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었다. 언니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다. 지연이 먼저 다가가지 않으니 외로웠던 것이다. 지연이 모든 걸 챙기지 않으니 뭔가 불편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지연이 잘못한 게 아니었다. 그건 언니가 스스로 깨달아야 할 일이었다. 어느 날 언니가 말했다.
지연아, 난 뭘 놓쳤을까? 지연은 언니의 얼굴을 봤다. 언니는 뭐라고 생각해? 너는 나한테서 뭘 못 받았다고 생각해?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언니는 내가 주는 것만 받았어. 근데 나한테는 주지 않았어. 그래? 응. 조카는 예뻤고, 언니는 내 언니였지만, 우린 균형 잡힌 관계는 아니었어. 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난 그런 줄도 몰랐어.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근데 남편이 말해줬어. 형부가? 응. 그리고 아이도 지연은 조카를 봤다. 조카는 이제 더 커 있었다. 언니는 말을 잃었다. 그 다음부터 조금씩 변했다. 언니는 지연의 아이 생일에 선물을 샀다. 크지 않은 선물이지만 선택한 선물이었다. 우리 조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샀어. 그 말에 지연의 아이는 웃음 지었다. 그리고 몇 달 뒤 언니가 먼저 초대했다. 지연아, 우리 이번엔 우리가 밥 준비할게. 지연은 깜짝 놀랐다. 정말? 응. 이번엔 우리가 할래? 그동안 고마웠어. 그날 언니의 밥상은 능숙하지 않았다. 고기도 조금 타기도 했고 반찬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연은 그 밥상을 보며 울었다. 그것이 변화였기 때문이다. 언니도 시도했기 때문이다. 남편이 말했다. 이제야 좀 낫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하지 않지만 변하고 있었다. 시간은 해답이 아니지만 노력은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지연은 알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 그것이 이기적이 아니라 건강한 삶이라는 것을 지연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그리고 나의 가족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으니까.